바이러스가 많아지면 많이 생기고 상식적으로 다들 그럴 거라고 직관적으로 믿고 있었던 건데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이러스 역할만을 기준으로 해서 약을 빨리 쓰면 간암이 예방이 됩니다. 얼마나? 1년에 3, 4천 명 우리나라 전체에서. 매년 9월 말에 통계청에서 사망 원인 자료를 보도자료로 배포를 합니다. 30대, 40대, 50대에서는 간암이 전체 암 중에 사망 원인 1위 암이에요.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발생률보다도 사망률이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암 대장암은 발생률은 상당히 높은데 이렇게 사망이 많지 않은 거 보면 조기 발견이 되고 치료가 잘 되고서 완치가 된다는 의미죠. 위험이 있다고 위암이 잘 생기지는 않습니다. 근데 간염이 있으면 간암이 잘 생겨요. 간은 간염, 간경화증, 간암이 연속선상에 있는 병이기 때문에 통합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간암 원인의 한 70%가 B형 간염입니다. B형 간염은 백신으로 상당히 예방이 돼요. 백신이 도입된 게 1985년이었고 신생아들에게 광범위하게 접종하기 시작한 게 1992년부터였거든요. 그러면 지금 30년 정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30세 이상 연령대는 태어날 때 백신을 거의 안 맞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B형 간염은 여전히 30세 이상 연령대에는 유병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분들은 앞으로 60대가 되면 간암 생길 위험이 그대로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B형 간염이 있다고 해서 다 간암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간암이 잘 생길 요인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진단율이 굉장히 높아요. B형 간염 바이러스는 간염 바이러스라서 혈액에서 나오거든요. 75% 진단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 중에 치료가 적응증이 되는 환자가 33%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당뇨나 고혈압 관리처럼 간암 발생 위험이 높은 분들은 먹는 약이 아주 효과적이거든요. 완치는 안 되더라도 바이러스 역학을 확 떨어지게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은요, 바이러스 역학가 아무리 높아도 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치료를 할 수 있는 기준은 간염 수치, 간 효소 수치인데 이게 80 이상이 되어야지만 치료를 시작할 수 있어요. 건강보험으로. 근데 80이면 상당히 높은 수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치료율이 20% 미만인 거예요. 그럼 나머지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 80%의 환자들은 정말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냐? 우리가 새롭게 논문을 내기 전까지 전 세계 학계에서 알고 있었던 것은 간염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바이러스 역가가 쭉 증가하면서 이 간암 발생 위험이 10배까지 증가한다. 여기까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바이러스 역가가 꾸준히 증가하면 간암 발생 위험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느냐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가 매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두 번째 학계에서 알고 있었던 것은 치료를 받으면 바이러스가 갑자기 혈액에서 싹 사라지거든요. 요즘 그만큼 항바이러스에 효과가 좋습니다. 치료 개시 시점에서의 바이러스 역가는 치료 중 간암 발생 위험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6로그 이상이 되면 갑자기 간암 발생 위험이 줄어들어 버려요. B형 간염 바이러스 자체가 간암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이 바이러스하고 면역 기능과의 싸움에서 간이 파괴될 때 간암이 생기는 거거든요. 갓난아기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간세포들이 전부 다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고 전부 다 바이러스를 생산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성인이 되면서 이렇게 쭉 줄어들어요. 바이러스 효과가. 왜 줄어드느냐? 면역세포들이 바이러스가 많이 들어있는 간세포를 죽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줄어든다는 것은 간염이 격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 효소 수치는 안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 간 효소 수치로 모니터링 하기에는 둔감하다라는 거죠. 근데 바이러스 역가가 더 민감한 지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줄어들면 염증이 심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간세포들 손상이 가해지고 이상한 세포들이 나와서 간암이 잘 생긴다라는 거예요. 간암 발생 위험이 8배까지 증가합니다. 근데 문제는 간암 발생 위험이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간 효소 수치가 정상이기 때문에 치료를 개시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ALT는 불 났을 때 연기 나는 거랑 비슷해요. 연기가 나면 분명히 불이 난 거잖아요. 그럼 연기가 안 나니까 불은 절대로 안 난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에서 간 효소 수치가 드디어 올라갔어요. 그러면 치료를 개시하겠죠. 그러면 위험이 이만큼 줄어듭니다. 줄어드는데 중요한 거는 줄어든 위험이 여기하고 비교하면 5배나 여전히 높다는 거예요. 이거는 평생 가는 위험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첫 번째 시사점은 뭐냐 하면 여기에서 개시를 하면 이 사람들은 이 낮은 위험을 평생 갖고 가요. 그래서 평생 간암 발생 위험이 최소로 유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예방이죠.
바이러스 효과가 2000 이상이 되면 그냥 치료를 하자. 2020년에 만약에 이 정책을 적용을 했다면 그러면 1년에 거의 3000명 정도를 간암 발생을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만. 약을 주는 목적은 그 개인으로 보면 첫 번째로 간암 발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 두 번째로는 간암을 조기 발견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병원에 와야지 초음파 검사를 하니까. 근데 약을 안 주면 안 오니까 나중에 말기암이 돼갖고 온단 말이에요. 세 번째로는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전염을 안 하게 되는 효과가 있어요. 성인 간의 감염은 딱 두 가지예요. 혈액 감염이거나 성관계예요. 집단 예방 목적으로 이 환자들은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죠. 비형 간염이 대부분이 가족력이 있단 말이에요. 엄마가 비형 간염이 있어요, 되게. 또 형제들이 있고. 그래서 되게 20대, 30대에 다 자기 병원을 알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병원에서는 이 바이러스 역할을 검사를 하거든요. 근데 이 검사 결과가 나와도 치료를 시작을 못 한다는 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는 방법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확실하게 검증을 한 거죠. 가이드라인이 바뀌어야 돼요. 그게 결국 정책이잖아요. 기준을 바꾸는 문제거든요. 기준을 바꾸기만 하면은 바로 적용이 가능하죠.